더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준비한 사업 시행 인가 관련된 내용, 꼭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일단 세 번째 연주민협의체 회의에서 9월 3일 날 개최된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선관위 재구성 안건, 공정한 선관위 재구성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쪽 편에 4명만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중구청 공공지원자가 선거관리위원 5명을 추천을 합니다. 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중구청 공공지원자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공공지원 밴드에도 올라와 있던 내용이고 저도 이제 따로 중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5분 벌써 추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업만 귀뜸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은 변호사로 하겠다. 재개발 관련된 지식과 경영을 변호사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은 이제 감정평가사, 건축 설계사 등등 해가지고 전문 자격사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도로 전문가 집단 전문가들이 선거 관리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이번 우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사업을 단순한 재개발 사업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중구청이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지, 치적으로 삼을 만한 사업지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길성 구청장님,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전부 다 단순한 재개발 사업증이 아니고 우리 398번지가 중구청에 어떤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비 사업의 표준이 되는, 새로운 표준이 되는 재개발 사업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지원자께서 네이버 공공지원 밴드에 올린 글도 보면은 정비 사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글을. 저는 그게 좀 남다르게 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 이게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구청 입장에서는 원오브댐, 중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 중에서 하나였을 뿐이었겠지만 지금은 중구청에서 새로운 표준이라는 단어까지 제시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당 19역이 30분에 동일 몇 프로 이걸로 언론 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중림동 398번지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어요. 빠른 동의뿐만 아니고 선관위를 이런 식으로 공공지원으로 하는 경우가 전국 최초예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다른 안건에 있어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조합은 있었으나 창립총회 조합 임원을 선거를 함에 있어서 그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은 우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조합이 최초입니다. 이걸로 아마 이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갈 거예요. 하고 우리 중구청 장님, 그 다음에 도심정비과장님, 중구청의 치적이자 우리 중림동 주민분들의 중요한 치적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서 재개발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 공공지원 밴드에 보면 지금 주민협의체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중구청 관계자분들이 창립총회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경기대학교도 갔다 오신 것 같고 한데 경기대학교 사진이 좀 많이 올라온 거 봐서는 그쪽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기대학교에 있는 농구장 사진이 다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길로 할 거 아니면 굳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을까 싶긴 한데 경기대학교 농구장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자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투표 당일날, 투표 기간, 뭐 내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직접 투표는 어렵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우리 중림동 398번지가 그걸 해냈어요. 해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투표율도 중요합니다. 현장 투표율이 20% 이상 나와야 돼. 참석률이.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20%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제 아무튼 전자투표도 도입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다. 하고 지금 이제 중구청에서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확정됐어요. 복무회의 때. 그래서 10월 1일 휴일, 10월 3일 휴일, 10월 9일 휴일 이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노는 날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10월 초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안 받을 것 같고 10월 중순 정도는 돼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입후보가 된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져요. 왜냐? 창립총회를 11월 중엔 열어야 돼. 인가 기간이 한 달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12월 달에 인가를 내는 게 중구청의 목표인데 보세요. 이거 이때 다 크리스마스 뭐 연휴고 뭐 이때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2주에 끝내야 되는데 12월 2주에 끝내야 2주에 인가가 나야 되는데 2주에 그러면은 11월에는 이때쯤에는 창립총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때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려면 입후보를 언제 받아야 돼? 늦어도 이때는 받아야 돼. 이때나 이때 입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이야 그게. 다음 달이야 불과. 굉장히 시기가 빨라진 거예요 지금. 중구청에서 드라이버를 확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 과장님은 뭐 처음에는 그 창립총회를 10월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 절차가 있어서 근데 11월 중에는 개최가 돼서 12월에는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허가권자가 빨리 진도를 빼겠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문제 없으면 신청서 넣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또 낙관만 해도 안 되는 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게 조합 임원 선거에서 잡음이 나온다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거 이런 게 발생하면 연내 인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요. 중구청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제기됐는데 그런 리스크를 지고 인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이의제기나 소송 없이 깔끔하게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그러려면 과정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조합 임원, 대의원 출마하실 분들은 출마하시고 설사 조합 임원, 대의원 출마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정선거 지원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은 별도로 있으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공정선거 지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거운동 사전에 차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차단을 안 시키잖아요. 못하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나중에 이의제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사실 저쪽에서요 선거운동 이상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의제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저기서는 아니라 그러고 소송 걸고 이게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애초에 못하게 해야 돼. 애초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 절차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괜히 뭐 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뭐 수정 걸고 그러면 늘어져요, 절차가.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절대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처음 그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너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괜히 놔뒀다가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정 선거 지원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조합 설립만 되면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만 득하면 정비사업의 절반은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중림동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시정 하에서 우리가 진도를 확 빼버려야 돼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쳐야 돼요. 사실 이거 엄청난 대책이에요. 88 대책. 이게 오늘 하는 이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진행시켜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 생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앙정부가 다급한 거예요, 지금. 다급해. 응? 공급이 너무 적었어, 그동안 몇 년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중앙정부랑 지자체는 다급해. 근데 우리는 딱 그거 신청할 지금 타이밍이야. 얼마나 좋아, 지금. 지금 딱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중림동 주민분들 재산 가치도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원래 이제 단기별로 올라가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때 한번 튀고, 사업식 인가 때 한번 튀고, 관리처분 인가 때 한번 튀는데, 이걸 쌍당 콤보. 응? 불과 앞으로 한 2, 3년 내에 3단 콤보로 뛰는 거야, 이제. 우리 주민분들의 토지동 소유자의 재산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튈 겁니다. 이제 좋은 여건이, 좋은 여건을 만났어.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자금이 나오면 안 돼. 지금부터 속도전이야. 자금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저들을 위해서도 서로 자금 없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선거 지원단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우리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받는데 이걸 공부를 왜 하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계가 빨라졌다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 12월에 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 들어가야 돼요. 공부를 지금 해놔야 돼. 응? 고시로 따지면 야, 내가 1차도 안 붙었는데 무슨 2차 공부를 해? 아니에요. 2차 공부를 해놓고 1차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차로 붙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시험을 미리 공부해놓고 그때 가서 필요한 공부는 임박해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나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게. 네. 나중에 있는 시험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자, 사업시행인가. 이거 바로 내년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2025년 말에는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멀리 있는 절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뜻은.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포럼에 배웠던 거는 시공사 선정, 계약 조건, 협력 관계 얘기 나눴고요. 시공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최대한 유리한 계약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져야 된다. 시공사와의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는 뭐다? 적대 관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임하는 관계인 거예요. 경쟁 관계이긴 한데 얘가 없으면 나도 게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내가 게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이긴 한데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 공생 관계다. 조합과 시공사는 잘 뽑을 필요가 있다. 이걸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업의 목표, 범위, 일정, 예산, 추진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조합은 공동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동사업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플랜을 짜야지.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야 테이블 몇 개 놓을 거야. 우리 최대 수요인은 몇 명이야 고객. 그럼 주방은 몇 평으로 해야 돼. 이런 거 다 계획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조합도 그런 거 다 계획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대는 몇 세대를 해야 돼. 그럼 우리 동호 몇 개 넣을 거야. 우리 아까 교통영향 평가 했던 것처럼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할 거야? 진출입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다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 관련 법률은 도정법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가 들어가고요. 사업의 위치, 면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 사업 기간, 사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 우리가 2024년 12월 예를 들면 31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한 7년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 사업비를 추정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상환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민 지원 방안. 토지 등 소유자 및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설계, 이주 대책과 보상, 철거 후 방법 계획 등을 짜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신청을 하고 공람 2주를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60일 이내, 2달 이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 페이지. 근데 그러면 석 달도 안 돼서 할 수 있네. 계획 먼저 짜놓으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 총회도 많이 해냅니다. 여러분들 의견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집행부가 그래야 그걸 반영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총회 한번 개최하려면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전자총회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중구청도 서울시도 이번 88 부동산대책 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원래는 전자투표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 돌 때만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도록 이번에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총회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총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투표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날 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아니면 뭐 가족과 중요한 나들이가 있어서 총회 때문에 그걸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나들이 가시고 집안 행사 가셔도 총회 내용을 보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 대신 공부는 하셔야죠. 사전에. 그래야 보고 판단을 하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 신청 항목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포함,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미용 시설의 설치 계획, 임시 수용수를 포함한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소형주택의 건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건축 계획, 정비 사업 시행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종료 명칭 시행 기간, 정비 구역 위치 면적 성명 주소, 설계도서 자금 계획, 개보수 필요가 있는 건축물의 명세, 지작물 관련된 명세, 토지 및 건축물 관리자 및 명세, 공동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관시설 조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해되는 국경지 조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빗물 처리 계획, 철거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비업체나 다른 용업체 도움을 통해서 조합 집행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인가까지 1년 안에 끝내려면 만약에 쇠가 빠집니다. 조합집행부가 정말 쇠가 빠져요. 근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인데 그 집행부가 열의와 열정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통합심의, 타법령에 대한 통합심의 평가 항목. 우리 아까 배웠던 교통요양평가. 목적,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이거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 이것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심의. 저희 중륜동에 문화재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재? 이거 건들면 안 돼, 재개발할 때. 그런 게 있나요? 여기는 이 양성월에서 이걸 다 한번 했기 때문에 문화재는 특별히 안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도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혹시나 뭐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해가지고. 오래 사신 분들 혹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기 염천교 개발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화재가 생각 밖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문화재로 인해서 저 기간이 늦춰진 게 1년 이상입니다. 또 파다보면 몇 군데 나오고 파다보면 몇 군데 나오고 그러면 한쪽에서 나오면은 조그만 면적에서 나와도 전체 공사를 다 중단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이제 아주 깊이 나갔지만 밑에가 암석이 많고 또 이 어느 정도는 파서 이걸 했기 때문에 양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아주 쥐약입니다. 정말 쥐약이에요. 예전에 종로 같은 경우는 뭐 르메이어 타운 같은 경우는 조폭들이 뭐 했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나왔는데 새벽에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다는 얘기가 건설업계에서 아주 전설처럼 회자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한번 문화재가 나오면요 정비사업 한없이 늘어집니다. 참 문화재 발굴이야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 및 의견 청취.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공고 내용을 통지를 하고 그 일반인에게도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일반인 대상으로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비롯한 관계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필요한 그 관련 부서들은 여기 주택과 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하수과 소방서 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업계 검토 필요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교통, 환경, 사회복지 다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중요성, 인가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자, 혹시 허가와 인가의 차이는 아세요? 이건 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둘 다 어차피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행정 관련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허가와 인가의 차이. 어떤 때는 왜 허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인가라고 할까요? 허가는요, 그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게끔, 직접 하게끔 이렇게 어떤 형성적인 효력을 직접 창출하는 거예요. 허가. 너 해. 너 해. 근데 인간은 뭘 하려는 사람이 나 이거 할 건데 하고 공무원한테 했더니 공무원이 그래 나쁘지 않네 해봐 이런 거예요. 허가는 너 해 그거 너 해 또 하지 마 이런 게 허가. 인간은 뭐 네가 하는 설명이 뭐 설득력은 있네. 응? 비합리적이지 않네. 이게 인가예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아무튼
사업 시행 허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다. 이 뜻은 계획은 누가 짠다? 우리가 짠다. 중구청이 짜주는 게 아니다. 서울시나. 그래서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되도록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와의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의 통합심의, 우리는 지금 통합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하고 88 부동산에서도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 내부에서 조합 내에서 내분만 없으면 관할 관청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쌈박질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거 때 치열하게 공약으로 정책으로 싸우되 일단 한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뒷다리 잡지 말고. 그거는 저희가 이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정과 절차만 공정하면은 과감하게 그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집행부를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거는 서로 간에 약속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큰 틀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중요성,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 사업시행 인가 후에는 어떻게 되냐? 분양 공고를 해요. 벌써 분양해? 아니야. 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 대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분양 공고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 착공 들어가면 그때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준공인가 이전 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로는 우리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2년 안에 진도 한번 빼보시죠. 2년 안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사업이 모든 면에서 전국 최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공람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은 전문 정비업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분들의 지식 향상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고요. 질의응답 하는 걸 하겠습니다. 저기 정치가들 투표를 할 때는 그 불법 선거 감시반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런 제도가? 저희 그 주민협의체, 우리 중림동 398번지 주민협의체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규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의 규정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릴 거냐면 중구청 공공지원자께 공정선거 지원단을 최대한 인력 풀을 많이 하자라고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뭐 따로 보수를 받는 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참여만 있으면 공정선거 지원단을 뭐 인원 제한 두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가자는 얘기죠. 눈이 많을수록 딴 짓을 못하니까. 공정선거 지원단의 권한이 뭐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불법 선거운동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의를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그래도 꽤 세요.
물론 우리는 두 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하게 저쪽에 몇 명, 우리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가져야 될까요? 공정선거 지원단은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몇 분만 들어가도 그게 그분들이 몇십 명 몫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조사 권한이 있는 거지 심의 의결 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심의 의결은 선관위, 조사 권한은 공정선거 지원단에도 있고. 그러니까 꼭 수를 동수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고 싶은 분들은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그냥 선관위에 제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합장 이사감사는 당연히 이제 그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의원은 이제 40명 이상이 되니까 그 대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대의원은 전체 조합원 수의 10% 이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자이든 타이든 임기를 못 마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버퍼를 두죠. 그럼 우리는 415명이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42명이 저스트로 딱 선임하는 건데 한 45명 정도, 46명 정도는 선임을 해야 중간에 몇 분 이렇게 나가셔도 바로 보완이 되겠죠. 법적으로 42명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의결이 안 돼. 그럼 우리 재개발 조합이 의결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의원도 전자투표로 뽑나요? 그렇죠. 그럼 40여 명의 그 45명이 45명 뭐 예를 들어서 60명이 나왔다 출마했다면 60명에 대한 그 이력을 전부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전자투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40 보세요. 우리 함지기만 예를 들어 40명 후보 낸다고 칠게요. 그럼 저쪽도 한 40명 내겠죠. 네. 후보만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만.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만약에 이거 서면으로 우편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100명의 후보 그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자투표는 가능하잖아요.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넘겨서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건 그나마 좀 쉽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진 못하지. 이런 식으로 뭐 사진 하나 들어가고 이름 나오고 양력 나오고 뭐 몇 줄 정도 할 말 뭐 쭉 적고 공약사항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누구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다 정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진은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름 크기는 하다못해 폰트 크기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조합원분들이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투표하시기 편한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굳이 전자투표까지 도입했는데 직접 투표, 종이 투표보다 더 불편하게 해놔. 그러면 안 되지. 후보들을 검토하긴 편하게 해야죠. 이건 대원칙이에요. 전자투표 자체가 투표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검색도 편하게 해야지. 후보 검색을 어렵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보 검색을 편하게 해야 돼. 내가 이 후보가 궁금해. 그러면 클릭만 몇 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양력, 사진, 양력, 공약사항 그렇게 하도록 제안을 할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게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안 받아들여줄까 싶긴 해요. 굳이 뭐 그거를 아니야 무조건 짧게 가. 누가 굳이 뭐 그렇게 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전자투표에 조합장 선거부터 임원 선거부터 대여 선거까지 전자투표에 한 날로 한 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투표할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휴대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한 바닥에 다 넣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대의원이다 그러면 조합 임원이나 조합 이사나 감사 조합장 몇 명 안 되니까 출마자가 그거는 한 바닥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대의원은 한 바닥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름만 다 이렇게 뭐
홍길동 김모식이 딱 쫙 넣어놓고 이름을 클릭하면 그 대의원 후보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그 바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협의체 선거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측에서는 한 40명 있나 30명 있나 그 정도면 충분히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100여 명이 되어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대의원 선거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측 사람들을 많이 출마를 시켜가지고 물론 능력 있고 또 이렇게 그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당 19역 같은 경우는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자 없이 말씀 없이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위원장님께서 많이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딱히 이렇게 조합 임원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뭐 대의원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한번 다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민협의체 때 그 주민협의체 위원회 중요성을 모르고 후보를 좀 적게 낸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중요하거든요. 대의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 같은 경우는 딱히 내가 대의원을 출마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 후보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그 정관을 보니까요. 그게 50명에서 60명 이렇게 그 정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50명, 60명의 대의원을 갖다가 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포럼 할 때 이제 그분들의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빨리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 접촉 어부비하고 그래도 이제 먼저 번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 대의원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오늘도 이제 포럼 했을 때 이제 우정식 씨 앞에도 이제 자녀분한테도 이제 건의를 했어요 좀 아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저희가 또 호흡 방문 하면서까지도 그 대의원을 갖다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 조합장이 여러 가지 권한이 아무래도 막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조합장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 임원, 이사, 감사도 중요하고 대의원도 중요하고 또 조합장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하자고 해도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노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합장의 권한은 뭐냐면 총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어요. 마치 국회의장 같은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회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 뭐 기획재정위원회, 뭐 법제사법위원회, 뭐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및 각 당, 양당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쫙 해가지고 표결해서 올리면 국회 그 의장이 부의를 하면 이거를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부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표결 붙여주세요 하고 부의를 하면 이 판단하는 역할이 누구다?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막강한 자리예요. 국가 의전서열 2등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에요. 그 정도로 막강한 이유가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시켜버리면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는데 표결에 붙일 수도 없어요. 상정을 안 시켜버리면. 근데 조합장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조합장은 사실. 그래서 조합장이 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노를 했는데 그거를 조합장이 직권상정을 한다?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조합장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인지를 조합원분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사회나 대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하게 됐는지 납득을 시켜야 되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은 있으나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누가 조합장이 되더라도 그 조합장을
도와줄 수 있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나 대의원으로 많이 들어오셔야 그 조합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 의견을 조합장이 제시한다든가 어떤 그 저희가 있을 때는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대의원에서 투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합장의 그 의중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조합장한테 이렇게 투표를 잘 하는데 그걸 반대는 무조건 그 이유 없는 반대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많으면 좀 조합 며칠 전에 사실 한 2주 됐나요? 신문 기사로 나온 상황인데 조합장하고 조합 이사들이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조합 이사들이 연합을 해서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조합원 1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까. 개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 조합장을 날려버리려고 조합 임원 이사들이 작업해가지고 총회를 붙였는데 해임총회에서 조합장이 그냥 조합장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해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부결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조합장이 반격을 했어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몰아내려고 저렇게 음해한 이사들 해임시켜달라. 이사 해임 안건을 총회에 붙였어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조합장 몰아내려고 했던 이사들이 다 해임됐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이고 이게 그 내부에서 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조합장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보좌하는 분들이 조합에 계셔야 그런 조합이 그런 분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건 그 조합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긴 맞아요. 전체적인 걸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뻘짓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응? 그분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딴짓하거나 뻘짓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죠. 늘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정 실장님 오늘 조용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시간이 벌써 6시 57분 돼가고 있고요. 예, 오늘 제 8회 중림동 재개발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